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경자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가 3.94% 하락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넘는 하락을 기록했고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가 넘는 그런 하락을 기록을 했죠.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19 관련해서 2주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와 S&P 500, S&P 등이 미국 경제의 역성장과 세계 경제의 전망률을 하향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의 하락이 좀 더 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좀 더 컸기 때문이겠죠. 또 백악관에서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의 사망자가 10만 명에서 24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역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도 역시 이제 매우 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할 것은 트럼프의 이제 코로나를 대하는 어떤 태세 전환인데요. 이 트럼프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마음이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의 협조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뭐 4월 12일 날 뭐죠? 부활절 때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4월 12일 날 부활절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됐던 뉴욕 주지사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인공호흡기도 두 사람이 한 개를 써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조금 상황 인식을 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 인식을 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종식을 위해서 트럼프 종식이란다.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트럼프 종식이 아니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시 2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던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먼저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2주간의 어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2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초기 발발 시에 뭐
이번 주가 핵심이다. 이번 주가 뭐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약 한 이런 말을 들은 지 5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국제유가, 이 국제유가의 그 급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조금 올랐죠. 이렇게 조금 오를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과, 사우디의 그, 빈살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니네 제발 감산 좀 해줘. 라고 전화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 제가 그 국제유가 하락의 어떤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전화만으로 이 국제유가가 다시, 예전처럼 급반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라던가 그런 성과 무엇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재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를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9.1로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초기 상태에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인 것을 보면, 셧다운이라든가 폐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미국 상황이죠. 미국 상황에서 이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 경제 지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 92만 4천 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46,344명으로 100만 명까지 돌파하는데 이건 거의 뭐 시간 문제겠죠. 지금 제가 미국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행주와 항공주 다 내다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 보잉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보잉이 어떤 구제금융, 그러니까 그 회사채 매수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항공주라던가 여행주도 약간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집계하는 여행자 숫자인데요. 이게 16만 명이 나왔습니다. 16만 명. 이 16만 명은 전월에 200만 명에 비해서 약 한 10분의 1 수준,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든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폐쇄가 이어지면 200만 명에서 16만 명, 16만 명에서 이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매출의 100분의 1 수준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아예 없는데, 물론 회사들마다 쌓아놓은 유보금이 있지만 이 유보금이 글쎄요, 얼마나 지탱을 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보수적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윈블던 테니스 경기가 취소됐다는 속보가 떴네요. 그리고 이 경기를 급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세 가지의 삼각대는 재정과 통화 정책,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 코로나19의 변곡점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던가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반하는 국가, 정책을 세우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지금 세계에서 펼치는 어떤 방역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방향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집단 면역 체제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집단 면역 체제. 이 집단 면역 체제가 스웨덴 바로 뜨네요. 스웨덴의 집단 면역 체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술집도 바글바글 집단 면역 선택한 자신감이라고 해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논리는 뭐냐면 스웨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폐쇄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일단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일본도 처음에 그런 정책을 펼쳤고 미국도 그런 정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천천히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 그 방역 체제도 그러니까 어떤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경제를 급격하게 하락시키지 않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전파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이 방법은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냐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가 잘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특정 어떤 단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교 집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천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역망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뚫면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좀 이 표현 자체가 우스운데 집단 면역 체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웨덴의 어떤 여기 이게 사망률이거든요. 이게 사망률이고 이게 사망자 숫자죠. 예, 이게 사망률. 그러니까 약 한 5% 정도가 스웨덴의 사망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 인구가 감염되면 면역 체계가 생겨서 다시는 뭐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스웨덴의 어떤 사망률을 4.8% 5%로 잡고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의 이제 5%가 이제 사망하면 스웨덴 말대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면 여기에서 10%가 6억 명이죠. 이 절반이니까 3억 명. 3억 명이 사망해야 이 스웨덴의 이 집단 면역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시나요?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특별 방송을 만들어서 뭐 한국과 이탈리아를 비교를 하고 전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어떤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바이러스 확산세가 약해지거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는 치료제 개발 없이 부양 정책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생각하셔서 어저께 우리나라 3월 수출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코로나 괜찮다고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줄 나라들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자 수출 교역국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것을 사준 사람들이 없고, 우리나라가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날라다 줄 어떤 물류 체계가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최근 개미 동학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최근 굉장히 좋지 않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코스피가 20%, 코스닥이 28% 저점 대비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고작 한 10% 내외, 그리고 어저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마저도 깎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배신이 좀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 최근 급하게 올랐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저께 장 끝나고 블록딜을 했는데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즌이라든가 EDGC, 프로테믹스, 랩지노믹스, 미코, 휴마시스, PCL, 마크로젠,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메가MD 등등 기타 코로나 관련 종목들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너무 큰 손해를 입으셨을 거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말씀드렸죠. 급등주는 보유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지금 손해를 입고 계신 분들 추격 매수를 하신 것 때문인 거죠.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는요, 여기가 매도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하세요. 올라가니까 뚫고 올라갈까 하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를 뚫고 내려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여기서 팝니다. 이렇게 박스권 시장에서도 몇 번만 내가 매매 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테마주, 초보 개인 투자자들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 투자자들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오늘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식 선거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접촉식 선거 운동이 될 텐데, SNS 등 이런 어떤 비접촉식 선거 운동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업들 수혜가 되겠죠. 지금 사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저랑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종목들을 매집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제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시고 살아남은 투자자가 돈을 번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 분석에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 오프라인 세미나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